비대너지 청희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광합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식물이 뭐가 필요해요? 비대너지 필요하거든요. 그 비대너지를 받아서 생활에 필요하려면 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광합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비대너지를 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의 형태인 바로 양분의 형태로 바꿔서 내 몸 안에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에너지를. 나중에 내가 에너지 필요할 때 쓰려고. 그걸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합성의 준비물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재료. 뭐였죠? 이산화탄소와 물이었어요. 그쵸? 이 이산화탄소가 비대너지 받아서 결국에 생활에 필요한 양분이 광합성을 겪고 나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광합성입니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볼 거냐면 준비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준비물이 그렇죠? 비대너지는 우리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부터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지금 기체 형태예요. 상온에서. 그렇죠? 그럼 이 기체가 도대체 식물체 내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생각해보면 뭔가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외부에 있던 기체가 식물체 내로 들어오려면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로를 우리는 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공. 근데 이 기공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뭘로 만들어지느냐를 봤더니 두 개의 공변세포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대요. 조금 어렵죠. 이 식물체 내에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표피세포가 조금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공변세포예요. 이 공변세포 두 개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세포 하나가 있고 세포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포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다 보니 그 안에 공간이 생겼죠. 그거를 우리는 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만들고 있고 이 기공을 통해서 결국에는 광합성의 재료인 이산화탄소 등의 바로 그런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물론 이산화탄소만 드나드는 건 아니에요. 수증기도 드나들고 여러 다양한 기체들이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팎을 이동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만 이 광합성의 재료는 아니었어요. 바로 물이라는 것도 이 광합성의 재료였거든요. 그럼 도대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식물체 내로 공급이 되는 걸까?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좀 우리 친구들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물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공을 통해서 무슨 형태냐면 기공은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니까 바로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다 빠져나가는 현상인 거예요. 자,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식물체 내에 있던 물이 수증기, 기체의 형태로 식물체 밖으로 나가버리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체 내에 그만큼의 수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식물도 우리처럼 생명체란 말이에요.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수분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겠죠?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밑에서. 그래서 밑에서 수분을 쭉 빨아들여서 위로 올라오게 돼요. 즉,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수분이 공급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실은 물이 위로 올라오는 방향은요, 과학에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모두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따라서 위로 올라온다는 건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어났느냐? 바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났고 그만큼 수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수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중력을 거스르는 힘의 방향으로 위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이동된 물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가 궁금했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기공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였고 물이라는 것은 결국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 빠져나감으로써 그 줄어든 물의 양만큼 뿌리에서 줄기에서 잎으로 이 중력의 역방향으로 물이 공급되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재료가 모였고 거기에 비에너지가 들어온다면 이제 드디어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런 증산작용이 언제 잘 일어날까요? 빛의 색이 강할 때, 그리고 온도는 어떨 때?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그리고 바람이 잘 불 때, 우리가 1학년 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매우 같아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기억나시죠? 그럴 때 당연히 이것도 증발이기 때문에 잘 일어날 거고, 그렇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공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잘 일어나야 결국에 물도 잘 공급되는 거고, 그래야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오늘은요, 이 광합성의 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가, 그와 관련해서 증산작용을 반드시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